안녕하세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확률, 사실은 딱 네 가지 기본 개념만 제대로 잡으면 정말 쉬워집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한번 다져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전을 두 번 던진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 근데 사실 확률의 모든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딱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통계학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말로 불러요. 바로 실험이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통계적 실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확실한 무언가를 분석하려면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실험이라는 건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딱 던졌는데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우리가 100% 알 수 있나요? 없죠. 바로 그런 게 전부 실험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실험이 꽤 많아요. 동전 던지는 거, 주사위 굴리는 거, 카드 한 장 쓱 뽑는 거. 심지어는 내일 열릴 축구 경기에서 누가 이길까? 이것도 실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결과를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무조건 이거다 하고 확신할 순 없다는 거. 이게 바로 통계적 실험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 처음 얘기했던 동전 던지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동전을 두 번 던진다. 이게 실험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한번 싹 다 모아보면 어떨까요? 그 모든 가능성들의 목록,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바로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 그래서 보통 알파벳 대문자 S로 표시를 해요. 이런 그대로요.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모아놓은 전체 집합. 그게 바로 표본 공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던 동전 두 번 던지기 실험,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따져보죠. 첫 번째도 앞면, 두 번째도 앞면, 그리고 앞면, 뒷면 순서로 나올 수도 있고 HT. 반대로 뒷면, 앞면 순서도 가능하죠. TH. 마지막으로 둘 다 뒷면만 나올 수도 있고요. TT.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이게 바로 이 실험 표본 공간의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표본 공간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결과들 있죠. HH라든지 HT 같은 것들, 이걸 표본점이라고 불러요. 비유하자면 표본 공간이 대한민국 전체 지도라면 표본점은 서울이나 부산처럼 지도 위에 있는 특정 지점 하나를 딱 짚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실험, 표본 공간, 표본점까지 세 가지 개념을 벌써 배웠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전체 결과에는 관심 없고 적어도 앞면이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특정 조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사건,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결과들만 쏙쏙 골라서 묶어놓은 것. 그러니까 전체 표본 공간이라는 큰 피자에서 우리가 먹고 싶은 조각만 딱 떼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적으로는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면이 딱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표본 공간 HH, HT, TH, TT 중에서 뭘 골라야 할까요? 그렇죠. HT하고 TH, 이 두 녀석만 쏙 골라내서 새로운 주머니에 담는 거예요. 바로 이 주머니가 사건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여러 사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눈에 딱 보기 좋게 그림으로 나타낼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애들인지 같은 거요. 당연히 있죠. 이럴 때 정말 유용한 도구가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커다란 네모 상자를 전체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동그라미들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들을 그리는 거죠. 그럼 관계가 한눈에 싹 들어와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관계, 바로 여사건입니다. 여가 남을 여자예요. 남는다는 거죠. 만약 동그라미 A가 앞면이 두 번 나오는 사건, 즉 HH라고 해볼게요. 그럼 A의 여사건은 뭘까요? 맞아요. A를 뺀 나머지 전부 HT, TH, TT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A가 아닌 사건을 말합니다.
다음은 합사건이에요. 이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해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두 동그라미가 차지하는 모든 영역을 그냥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A에만 있든 B에만 있든 아니면 둘 다에 걸쳐 있든 상관없어요. 둘 중 하나에라도 속하면 전부 다 포함하는 아주 포용력 넓은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배반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두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서로 배신 때린 것처럼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두 동그라미가 아예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쉬운 예가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공통점이 전혀 없는 쿨한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4가지 핵심 개념들 머릿속에서 한번 쫙 정리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뭐다? 결과가 불확실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싹 다 모아서 표본 공간이라는 전체 집합을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결과 하나하나를 표본점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이 표본점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는 것들만 골라 묶으면 그게 바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실험에서 사건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이제 좀 보이시죠? 이게 바로 확률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순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실험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전체 표본 공간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그리고 두 주사위 눈의 합이 7이 되는 사건 안에는 어떤 표본점들이 들어갈까요? 오늘 배운 개념들을 여기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바로 이렇게 막막해 보이는 불확실한 세상에 논리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